이종배 의원님하고 방금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제가 쭉 들으니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광화문 집회는 잘 알고 민노총 집회는 잘 모른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같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는데, 다중이 집회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광화문 집회는 관리 대상이고 민노총 집회는 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제가 광화문 집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는 그날 제가 출근을 해서 종합청사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 민노총 집회는 거기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답변이 참 부적절합니다. 총리는 국정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왜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고 합니까? 집회가 있었으면 총리는 또 중대본인과 방역의 총책임자죠. 왜 그걸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도 이게 방역을 하면서도 네 편 내 편을 가른다. 그래서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님이 정말로 합리적인 그런 분으로 잘 알고 있고 또 여태 그래 해 오셨고 또 코로나 방역 대책에도 비교적 다른 분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접근 안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잘 관리해 오셨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역을 위해서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일 있죠? 앞선 말씀에 대해서 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한 일 있죠? 광화문 집회의 책임자는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질서유지 책임자는 경찰청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물론 국정 전반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마는 집회 하나하나를 어떻게 총리가 관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그 집회가 총리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마침 제가 그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는 구례에서 일어난 수해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는 나는 모른다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책임을 지는 그런 행정은 아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을 하기보다는 우선 방역을 위해서 기본권 제한 문제를 대통령께서 거론을 하셨죠. 예, 하셨습니다. 물론 헌법에 공공질서유지, 공공복리, 기본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 반정부 집회가 왜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만 명이 모였습니까? 그 일부 교회의 선동만으로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입니다. 경제 파탄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럼 경제 파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그 위험한 상황에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크게 높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느껴야 하는 것은 다른 생각으로 느껴야 합니다. 심각성을.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시 반전의 계기를 삼으려고 하는 것. 그거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화문 반정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핸드폰의 번호를 위치 추적을 해서 번호를 아마 입수를 해서 전부 연락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무슨 통신사에서 그 번호를 제공했습니까? 예, 우선 그 대통령께서 기본권 말씀을 하신 것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와 대통령님의 말씀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광화문 집회와 대통령의 말씀을 연결한 그런 질문을 한 일이 없습니다. 경제 파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파탄이라고 하는 표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그 성격이나 위험이나 이런 부분은 그 전광훈 목사의 말씀이나 그분의 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결과적으로 이 성격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 핸드폰의 번호를 어떻게 입수를 했습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했을 것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직접 보고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경찰에서 의뢰를 해서 통신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합법적이니까 그런 일을 했지 경찰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종님, 않습니다. 압수수색 했습니까? 통신사 압수수색 영장 갖고 가서 확보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미 제출하는 강압적으로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우리 경찰청에서 아니, 답변해 주시는 총리께서 답변을 총리한테 물었으니까 총리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것은 제대로 하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법원에 영장을 받아와서 위치 추적 정보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경찰이 임의로 했다면 경찰청장이 직권남용죄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기본권 제한을 자의적으로 한 거예요. 기본권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의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으면 가서 조사를 받아라, 검사를 받아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절차 과정이 그렇게 되면 총리님, 이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리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 총리님은 법과대학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법과대학 학생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법과대학 학생회장이 아니고 총학생회장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유념을 하셔서 적법 절차를 지켜달라. 그런 말씀을 의원님, 이 한두 분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만 명이 넘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지금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틀림없이 감염병 예방법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위치 정보를 확보해서 그것을 통해서 진단검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이제 통신사의 협조를 요청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그래서 지금 2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방역 당국으로서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빨리 진단해서 격리시키고 치료하고 그래서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건 상을 받을 일이지 비판을 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장 대신에 나오신 분. 그날 위치 추적 정보는 어떻게 입수를 했습니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광화문에서 30분 체류한 위치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통신사로 바로 요청해서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통신사로 직접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경찰청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하고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감염병 의심자나 확정자의 과거 통신 자료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저희를 경유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네, 감염병 예방법과 위치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위치 정보는 모두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 그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저희 경찰청 판단 소관은 후자고요. 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회사에 자료를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합법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청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에 대해서 유권 해소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권 해석이 아니고 경찰이라면 법에 정통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관련 법에. 그건 합법적이다. 예, 합법적인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이 아닐 때는 경찰청장 대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식을 걸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 경찰청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해서 방역 당국과
협조를 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어떤 과거 동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방역당국에 제공을 했습니다. 총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정치에 너무 이용한다. 방역에만 집중을 하고 순수하게 국민들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진다. 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총리님이 인품을 믿기 때문에 총리님의 인품을 믿고 앞으로는 정치적 방역보다는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위한 방역에 좀 집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는 전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고 그야말로 어떻게 방역에 성공할까, 어떻게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까 그 일념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네. 그것은 제가 인격을 걸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영역 싸움을 보면서 참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참 딱하다. 자기 편들끼리 왜 저래 자기 영역 싸움에만 집중을 하고 저렇게 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냐.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총리께서 나서서 조정하고 둘이가 쓸데없는 영역 싸움을 안 하게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총리가 나설 일이 있고 또 자제해야 될 일이 있고 이제 사리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한때는 금방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나설 일은 아니다 싶어서 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리님 이게 갈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총리님이 나서야지 조정이 되지 않나. 이 대통령이 나서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영역 싸움은 이젠 총리님이 좀 나서서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제 판단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잘 처신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시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좀 잠잠해졌습니다만은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크나큰 부담이 될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서민들이 꿈을 짓밟는 그런 최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나라가 온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